이 시간에는 제가 여기 보시면 지난 9월 17일 쓴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야당 경선에 대한 총평을 가름하겠습니다. 약 2달 전에 쓴 글인데요. 지금 상황을 거의 예상하고 쓴 글이기 때문에 2달 전의 글이지만 이번 대선 경선을 마치고 제가 쓴다고 해도 뭐 이런 내용 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총평을 가름하겠습니다. 9월 17일 쓴 글입니다. 이 세상에 맹목적 추종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성과 합리성, 과학적 자세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이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고학력자가 많지만 우리만큼 고학력자들이 선동과 선전에 쉽게 휩쓸리는 나라도 드뭅니다. 선진국은 단순히 국민 소득이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교양 수준이 같이 따라주어야만 합니다. 중국이 근래 20년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자 특히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가 마치 선진국이라도 된 것인 양 엄청난 국수주의에 빠져 있지만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중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경제력과 나란히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 두 문단은 사례를 든 건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선 때가 되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심지어 가족하고도 원수가 질 정도로 감정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 문제로 가족이나 국민들 간에 이처럼 첨예한 갈등이 생기지는 않지만 유독 정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야말로 사생결단입니다. 아마 조선시대 당쟁이 극심하던 시절 상대에게 밀리면 자기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 미래에 태어날 후손의 삶까지 모두 상대편에게 맡겨야 하는 문화적, 정치적 환경에서 500년간 살다 보니 그 DNA가 은연중에 국민들의 내리에 박혀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국힘당이 저 모양 저 꼴로 민주당 이중대 잡탕 정당이 된 것은 그동안 좌파들과 정면 싸움을 회피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영합을 하고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지 않고 맹렬한 투쟁을 회피해온 결과물일 것입니다. 사실 누구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보수적 가치를 상실한 정당이기 때문에 굴러온 사람들이 쉽게 정당 권력을 차지하고 그들이 공천권을 주물럭거리면서 손쉽게 왼쪽으로 방향전환하는 민주당 이중대 잡탕 정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힘당의 당권을 쥐고 다수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탄핵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1차적으로 그들은 탄핵의 정당성을 공인받아야 자기들이 그 알량한 배지를 유지하고 역사적 책임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공식적으로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탄핵의 주범인 윤석열과 탄핵의 한 배를 탄 운명이기 때문에 아무런 주저없이 대통령 후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면 불법 사기 탄핵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완전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며 우리 역사에서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과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는 영원히 매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탄핵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좌파들의 탄핵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이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탄핵이 좌파들의 해방 후 지속된 좌우 대결에서 김일성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등장은 그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수천 년 역사에서도 좌파가 주류가 되는 것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기회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 입으로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하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보수 세력이 특정 후보에 대해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조건부 지지라는 전략적 선택을 해서라도 그들이 보수 세력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들이 후보를 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물개박수 치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자신을 이렇게 하느님 떠받들듯이 떠받드는 보수 세력을 보고 윤석열이나 문재인이 속으로 얼마나 한심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윤은 스스로도 보수가 이 정도로 애국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이 기회주의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며 정치적인 속물들인지 모르고 속으로 엄청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이 처음 후보 출마 시에는 보수 세력을 엄청 의식하고
자책하면서 좌파 손절하고 자신이 보수인 것처럼 위장하는 흉내라도 내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내가 언제 보수였냐는 식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준표마저 그 알량한 역선택 한번 받아보겠다고 좌파에 아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이고 수준인 것을. 자, 이렇게 제가 9월 17일 썼는데 뭐 지금 써도 제가 이와 똑같은 글을 쓸 것 같고 어제 윤석열 당선 직후에 했던 이 방송의 요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동안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범을 보수 세력의 대표 주자로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 윤석열 후보 외에 누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윤석열 지지에 대한 합리화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어떤 사람도 윤석열 후보만큼의 지지 혹은 그 비슷한 지지율도 나오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홍준표 후보도 3%에서 5% 사이 이 상태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대안 세력이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10분 이해한다고 해도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충분히 대안 세력으로 또 올랐을 때는 대안이 생긴 거니까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윤석열 지지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견지를 했습니다. 왜?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득권에 눈이 먼 기회주의 보수가 승리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이고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정통 보수가 이렇게 시궁창에 빠진 것은 바로 이 아무런 이념과 철학이 없는 눈앞의 이익만 쫓아서 생활해온 이 기회주의적 보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것이죠. 그래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한 가지 희망을 보았다면 젊은 세대들이 20, 30대, 40대까지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정의감과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 눈에 보면은 지금 이 윤석열 현상은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가장 진보적이고 철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비교적 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심이 없으니까 이들 눈에는 현재 이 윤석열 현상이 어떤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 위한 구태 정치로 비춰졌던 겁니다. 자, 오늘 보도에 윤석열의 첫 행보는 무슨 봉화마을이니 광주니 5.18이니 이런 좌파적 행보를 펼친다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됐던 수준이죠. 제가 아까 전에 글에도 썼던 것처럼 오직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뭉쳐진 저 이익 집단, 잡탕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봉화마을 가서 굽신거리고 5.18을 뭐 헌법에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좌파들에게 아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의 정체성에 더 맞는 거죠. 왜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로 뭉친 정당이 아니라 오직 배지를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뭉친 잡탕 정당이기 때문에 문의는 보수를 표방하지만 실제 행동은 좌파보다 더한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자기들의 정체성입니다. 예,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